미국에서 고등학생들의 10대, 고등학생 10대의 몸의 나이를 조사한 적이 있어요. 몸의 나이. 조사해보니까 몸의 나이가 어디가 있냐면 30, 40대가 있는 거예요. 몸이. 10대들이 키도 크고 뭐 하지만은 실질적인 아내를 들여다보니까 10대들이 30, 40대의 몸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원인이 뭐냐?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원인이 뭐냐? 인공조미료에 의해서. 인공조미료. 그 쉽고 편하게 빨리 했던 그 조미료들이 애들 몸을 망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천연조미료죠. 천연조미료. 얘를 그러면서 이제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그쪽 나라는 전부 다 뭐예요? 유럽 애들은 전부 다 인공조미료에서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최고 간지로 왔는데 이게 벽에 부딪히기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나라가 뭐냐? 반대적인 거예요. 발효라고 하는 부분으로 빨리 대처를 해야 되죠. 그러면서 나타나는 김치를 조사하게 됩니다. 얘네들이 조사해야 돼요. 김치. 우리가 조사한 게 아니라 발효? 그러면 저것들한테 애들한테 먹여야 되는데 그 먹일 제상제를 발효라고 하는데 그 김치를 갖다가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주목한 거지 한국, 일본, 중국을 주목하면서 거기에서 김치라고 하는 부분을 나오게 된 거예요. 김치에서 조사해 보니까 김치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 대한민국의 나라에 이 병들이 언제 침범해가 어떤 일이 벌어진 것까지도 찾아놔야지만 근거 자료라고 하는 부분이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김치 맵고 짜고 하는 김치를 먹었는데 김치에 대한 걸 조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사스라고 하는 것이 6번 정도를 침범했는데 이때까지 죽은 사람이 없어. 사스에 의해서. 그런데 중국이라든가 유럽에서는 사스에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에는 사스가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사람이 안 죽었어요. 거기에 대한 사례가 안 나서. 그 원인을 찾은 것이 김치에 의해서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얘네들이 김치를 건강식품으로 형성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게 되고 이것을 갖다가 싸우기 시작해서 서로 가져가려고. 누가? 중국, 일본, 기무찌 해가지고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김치뿐만 아니라 된장, 고추장, 간장 이런 것까지도 이제 재인식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때에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하면 산야초라고 하는 것이 쏟아져 나와. 그 용어들이 뭔지 모르면서 산야초라고 하는 용어들이 막 쏟아져 나와. 참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산야초 용어 들어보셨죠? 이게 처음에 제가 17년 전, 10년 전, 17년 전, 15년 전 강의하러 갈 때 산야초 물어보면 산야초가 하나가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전부 다. 근데 거기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산야초라고 하는 풀이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그 산야초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매산자 써요. 산에 나는 매산자, 덜자자, 덜에 나는 거. 풀조차. 산에 덜에 나는 풀. 그러면 이것을 모두 총칭하나? 그럼 풀 중에서도 안에 들어가는 과일이 달려있는 것도 있는 곳이 그러니까 과일 열매, 뿌리 종류, 열매 종류, 줄기 종류 모든 것을 총칭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야생인 재료들을 총칭을 하는 것을 산야초라고 해요. 이게 잘 쓰지도 못하면서 그거 뭔지 모르면서 산야초라고 하는 부분은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뭔가 하게 되면 산야초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는 건 풀, 잡초 이거 있는데 재조명 받기 시작해요.
그럼 약초가 있었죠. 약초. 많이 써왔던 약초. 그러면 이 약초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약초라고 하는 부분으로서 국한시켜 놓은 것이 뭔가 하게 되면 이걸 만드는 사람이 신농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신농시라고 하는. 이분이 약초만 체계화시킨 게 아니라 농사 짓는 방법도 체계화시켰어요. 그래서 농사의 아버지라고 하기도 하고 약초의 아버지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으로 쭉쭉쭉 뭐 본초강령이라든가 황제내경이라든가 그것을 갖다가 조금 더 해가지고 허준이 쓴 동의보감 원리들 이런 것들이 형성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은 결국 뭐냐면 약초가 될 수가 있었고 자초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근거하냐게 되면 시대에 병이 치유할 수 있는 병이 있냐 없냐. 약성이 시대에 가장 요구하는 걸로 돼 있으면 약초가 되고 별로 거기에 대한 그게 없으면 풀이 되는 잡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시대가 발전되면서 병이 많아지게 되고 그죠? 여러 가지 형태가 형성되면서 근데 약초라고 하는 것은 주목을 받으면서 뭐예요? 뭐가 없어졌냐 하면 기능이 없어졌어요. 왜? 재배 방법이 잘못. 처음에 야생이었죠. 이것도 약초도 야생이었죠. 그죠? 수요가 늘어나니까 뭐예요? 많이 재배해야 되잖아요. 그죠? 많이 재배해야 되니까 뭐예요? 재배하는 방법을 찾아서 한 곳에서 많이 재배하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면역성과 장면력이 떨어질 대로 떨어뜨려 놓게 된 거죠. 원인이. 지금 와서.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이 뭐냐? 가 나온 것이 산약초의 야생인 이걸로 면역성과 저항력이 야생인 이것은 뭐 태풍부터 시작해 지멋대로 자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면역성과 저항력을 갖추고 있는 풀이에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써서 발효를 시켜서 먹게 되면 우리 몸이 장량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는 것을 복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산약초. 그러면 산약초를 가지고서 뭐예요? 발효시켜서 효소를 만들거나 장아찌를 만들거나 김치를 만들게 되면 이때까지 뭐예요? 농사 지은 걸로 먹다가 면역성 저항력이 떨어진 것을 제 DNA에 정보를 집어서 재활성화시키는 작업들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으로 산약초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고 생명의 근원인 효소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러면서 급속도로 이제 효소라고 하는 것이 막 쏟아져 나왔는데 이걸 태클을 걸었어요. 누가 걸었는지 알아요? 이 태클. 제가 걸었어요. 제가. 2013년도 9월달 전까지는 효소에 전부 다 미쳐서 날뛰었죠. 전부 다. 9월달에 6월달에 내가 방송 나가가지고 만물상 나가가지고 설탕물이다. 왜? 기술적인 부분에서 제대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설탕물이다. 그럼 그 근거 자료는 뭐냐? 원액을 먹어도 달지가 않아야 되는데 원액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달게 만들었다. 그래서 직접으로 당도를 측정을 해보니까 제가 당도한 것은 14.7% 하고 일반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은 52%. 이거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기술적인 부분. 전국이 뒤집어졌어요. 그 다음에 8월 달에 또 나갔어요. 만물상에 나온 인기가 가장 많은, 그때까지 나온 사람들이 한 70몇 명 됐는가 봐요. 이거에 가장 사람들이 지금 방청객에 요구하고 있고 가장 인기가 좋은 거 4사람. 그래서 4대 천왕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4대 천왕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가서 방송 녹화 들어갔는데 1탄으로 끝나는 거였는데 제가 녹화하는 거에서 이게 편집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거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회의 위에서 우다다 뛰어내리고 막 4명이 나와서 하는데 이걸 한 번에 끝내야 되는데 갑자기 제가 3번째로 나간 거예요. 3번째로 딱 나갔는데 이걸 편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시간에 맞춰 편집을 해야 되는데 편집을 하면 이거는
뭐요? 이상하게 돼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요. 그러면서 전부 다 우다닥 뛰어올라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2탄 만들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나가서 조금 나가고 두 번째에서 그게 다 나가죠. 이때 나간 것은 뭔가 한약재, 마른 건재, 쌍화탕 재료, 사물탕 재료, 많은 약재들도 효소를 만드는 것을 하게 됩니다. 한의사들 난리 났어요. 이때까지 본인들은 탕지를만 해왔는데 이 약재를 가지고서 발효를 시켜가지고 쌍화탕이 나와? 효소가 나와? 그러니까 반반 난리 났어요. 어떤 기류에서는 시대의 요구에 받아들여야 된다. 어떤 시구에서는 기독교 세력이니까 안 된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방송 나가기 전까지는 나가기 전 설탕물이라고 하는 용어가 쓰기 전까지는 누구나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예, 식품학 박사든 한의학 박사든 이런 사람들이 한 번도 거기에 대한 딴지를 건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나가고 나서 9월달부터 2개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교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식품학 박사들이 저는 뒤로 싹 빠지고 그 사람들이 막 대적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했는지도 몰라요. 저는 방송 나가가지고 싹 하고 나오고 했는데 싹. 그게 원인이 뭔가 하게 되면 저는 효소라고 하는 부분이 제대로 기술적으로 해서 지금 제대로 먹고 100세 시대의 근본적인 부분이 이 효소라고 하는 부분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다. 기술적인 부분에서. 그걸 갖다 제시하고 그걸 갖다 만들기 위한 데서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효소가 전부 다 설탕물이래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우죽순 일어났던 것들이 이제 사라지긴 했어요. 정리는 됐어요. 근데 저는 더 많은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왜? 바로 잡아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서 신기한 것들을 뭔가 하게 되면 지금 시대의 요구는 뭐냐 하게 되면 이제 눈으로 보는 게 다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이 담겨져 있는 숙제예요. 그것이 제대로 인식되기 시작하게 되면 100세 시대가 바로 누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나타난 것이 체험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체험학습. 네. 이것이 뭔가 그냥 믿을 수 없는 세상을 체험을 해서 자리 잡을 수 있는 사람. 이걸 간략하게 설명한다고 하게 되면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애들이 집에서 채소 아무리 배우려고 안 먹어. 근데 유치원 가가지고 심고 고추 심고 하게 되면 안 먹어. 이게 있는 거예요. 경험이라고. 자기가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스토리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뭐까지 형성되어 있냐? 믿음도 있지만은 소비자가 체험을 해서 소비자 스스로가 가격을 만들어내는, 평가를 만들어내는 시대의 요구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뭔가 하게 되면 상생이라고 하는 거죠. 잘하는 거 조합을 해서 서로가 경쟁하고 서로가 링링해 줄 수 있는 시대가 만들어져요. 이것만 가는 게 아니라 공동체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죠. 융합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100세 시대의 근본적인 요구예요. 그 믿음을 회복하고 그 다음 뭐예요? 내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만 하게 되는 거예요. 경험이죠. 할 수 있는 원리다.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제대로 인식되어 있는 먹거리라든가 할 수 있는 부분이 하게 되면 현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고 믿을 수 있는 사회가 되고 그리고 뭐요? 인문학에서 우리가 하는 100세 시대의 기본 판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거에 절대적인 필요한 것이 뭔가 먹거리라고 합니다. 먹거리가 제대로 된 올바르야 된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용어적인 부분은 이렇게 왔는데 한 번의 성장이 또 시작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몸의 구조도 바뀌어야 돼요. 그대로 이대로는 안 돼요. 이대로. 그러면 이대로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먹거리예요. 이제 효소가 제대로 만들어지게 되면 요만치 이게 10cc 정도만 먹어도 한 끼가 해결돼요. 우리가 옛날에 뭐요? 쌀 한 톨 해도 생각해봤잖아, 상상해봤잖아. 한 톨 먹어도 배가 부를 시대 생각했잖아요. 아직 안 돼요. 그 시대가 오고 있어요. 효소가. 그렇게 되면 에너지 원이 어마어마하게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몸의 구조가 바뀌어져요. 생각의 구조도 바뀌고 몸의 구조가 바뀌어져요. 그래야지만 누릴 수 있고 패칠 수 있는 삶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누리고 되고 패치려면 사고가 바뀌어야 돼요. 사고. 그것이 뭔가 하게 되면 그래서 효소를 만드는 자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본적인 부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음식을 만드는데 뭐가 들어가야 돼? 인문학이 들어가야 돼. 만들면서 인문학적인 부분이 들어가져서 그 만든 음식이 에너지원으로 기가 충만할 수 있는 원으로 형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뭔가 하면 정성의 기본 모태예요. 그러면 이거에 하기 위해서는 뭔가 절차가 방법이 올바라야 돼요. 기술 방법이. 이것을 제대로 형성해야지만 결국은 뭐예요? 똑같이 제가 효소를 가르쳐요. 제가 하는 것을 가르쳐. 그런데 달어. 저는 안 다른데 달아요. 그러면 뭐가 제대로 된 명품 효소가 만들어지려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되나? 모방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모방이 뭐 해야 되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사고를 모방을 할 줄 알아요. 모방이 그거예요. 물건만 모방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모방은 가르치는 사람의 사고, 그러니까 정신이죠. 이것을 내가 습득하고 인식해야지만 그 하면서 하면 만들어져요. 이게 우리 조상님들이 늘 했던 정성과 손맛이라고 하는. 손맛이 어디에? 에너지적인 부분이죠. 그렇죠? 에너지적인 부분은 어디서? 생각에 있어요. 정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 중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나타난다면 텃밭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죠? 우리 집엔 그죠? 조그마한 텃밭이라고 하는 것이 늘 있었죠, 옛날에. 그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디로 가요? 텃밭으로 가요. 괜히 텃밭을 가요. 가가지고 뭐 잘 자라고 있는지 뭐가 하는지 가가지고 별로 해주는 것도 없어요. 가가지고 제 뭐 딸기 뭐 사과 뭐 있는 거 갖다가 한 번씩 이렇게 봐줘요. 그냥 봐줘. 이게 뭔가 하면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이 써왔던 용어 중에 하나가 농사는 농사꾼의 발자국 소리를 이 부분에 마음을 소통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된장하고 소통하고 간장하고 소통하고 과일나무 텃밭하고 소통하고 근데 지금 사람은 소통하는 게 아니라 돈 이게 아니라 이제는 뭐요? 그 안에 인문학적인 부분을 담아서 표현을 해야 되고 행동을 해야 되는 그래야지만 구조가 바뀌어지고 사고가 바뀌어져요. 그래야지만 100세 시대를 갖다가 건강하게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만들어져요. 이것이 우리 조상님들이 해왔던 손맛과 정성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된 거고.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원리를 얘기를 하고 끝낼게요. 이게 쉬워요. 기술이라고 하는. 첫 번째 기술은 뭔가 하게 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가르치는 거니까 제가 가르치는 사고를 정신을 인식하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따라하면 돼요. 만드는 거 따라하면 돼요. 따라하는데 그게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보면 아카시아가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아카시아를 갖다가 효소를 만들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되면 꽃이에요. 그죠?
꽃. 꽃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활짝 피게 되면 향이 다 날아가요. 색이 발화가 돼요. 그래서 뭐예요? 오전 10시 전에 나가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이거 씻으면 향이 날아가요. 그죠? 그래서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청정 지역이어야 되고 세곡에 이슬 맞은 것을 지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슬은 뭐냐면 해독제를 가지고 있어요. 해독제. 그래서 식초 중에서 가장 좋은 식초가 이슬로 만든 식초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10시 전에 채취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나무를 내가 벼서. 그럼 잘못이죠. 얘도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섞어야 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목적을 가지고 해야 돼요. 이 재료를 갖다가 누가 먹을 거냐. 그래야지만 정당해지는 거예요. 필요성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 필요성을 부여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욕심내가지고 해가지고는 약 효과가 안 나요. 이제 그런 부분을 제대로 알아야 할 때가 그 많은 좋은 재료를 갖다가 쓸 만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많은 이치에 맞고 경위에 맞게끔 행동을 해야 되고 마음을 써야 되는데 돈을 벌겠다 눈에 보이는 거 욕심을 우죽하겠다 효과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때까지 좋은 약초들도 효과가 안 나오게 되는 사람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것을 섞어가지고 채취했어요. 농원에 집에 왔는데 뭐예요? 씻어버리게 되면 향이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이거 갖다가 가져오는데 내가 오늘 할 만큼만 해야 되는 거예요. 소화시킬 수 있는 만큼 해야 되는데 눈에 보인다고 다 욕심인 거예요. 욕심을 해가지고 효과가 하나도 안 나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거기에 맞는 용기에다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뭐예요? 살짝 해가지고 70% 채워야 되는데 꾹꾹 눌리면 욕심이 지고 하도 걸려요. 그러면 꾹꾹 누르면 뭐예요? 열이 나 안에서 열이 나게 되면 뭐 뜨거워지니까 익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탕색깔이 탁해지는 거예요. 이제 만드는 것 모든 것들이 욕심도 내서도 안 되고 목적도 뚜렷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만드는 방법이 이치와 경위에 맞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것이 함축돼서 근본적인 약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약성만 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제는 만드는 사람의 기운까지도 생각까지 들어가가지고 만들어내야지만 효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발효를 시켜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하고 기술을 가르쳐 줬는데 뭐예요? 똑같은 만드는 행위는 했지만 당도가 없어지고 입고가 하는 것이 마음을 부여를 하고 이치에 맞게끔 했느냐 그냥 나는 그렇죠 그걸 했느냐 그래서 뭐예요? 미생물들이 알아요. 미생물들. 이걸 우리 조상님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항아리를 닦고 그리고 절기, 절유를 잘 이용했죠. 때거든 이게 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치 맞고 경위에 맞게끔 해야 그게 생각을 부여해서 만들어야지만 요만치 먹어도 뭐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기운이 약성들이 형성해요. 이제는 이제 모든 음식이고 그런 것을 마음을 담아내서 만들어야지만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부분. 이것이 효소로 만들게 되면 어마어마한 약성으로 식품으로 형성될 수 있다 하는 점을 부각시키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